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한국은 죽어가고 있다 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국의 출산율은 엄청 낮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아기들이 없다는 거죠. 저는 밤마다 강변에 운동을 하러 가요. 그 강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러닝을 같이 하는 커플이나 산책을 나온 젊은 부부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나 아기들은 정말 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보기 힘들지만 유모차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유모차를 보면 아기 대신에 강아지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실 강아지들을 왜 유모차에 태워서 산책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강아지들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면서 냄새 맡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아무튼 요즘에는 유모차에 아기들 대신에 강아지들을 볼 정도로 아기들이 없어요. 이때까지는 제가 본 것, 제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에선 아이들이 적어요. 2024년에는 한국의 출산율은 0.75였어요. 0.75이면 작은 숫자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죠. 출산율은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숫자가 평균적으로 0.75명이란 뜻이에요. 이론적으로 인구가 안 줄어들려면 출산율이 1은 돼야겠죠. 왜냐면 한 명의 여자가 한 명의 아이는 낳아야 인구가 안 줄어드니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정확히는 출산율이 2가 넘어야 해요. 왜냐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아이를 만들 수 있죠. 그럼 2명이서 2명을 만들어야 인구가 안 줄어드는 사이클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2보다도 높아야 해요. 왜냐면 아이가 태어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2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100명인 국가의 출산율이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커플들이 아이를 한 명씩 낳으면 그 아이들의 세대는 인구가 50명이 되고 그 다음은 25명, 그 다음은 12.5명으로 점점 반씩 줄어들어요. 이론적으로 4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8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의 출산율은 1보다도 낮아요. 0.75라고 했죠. 한국에 100명의 인구가 있으면 그 다음 세대는 37.5명, 그 다음 세대는 14.1명, 그 다음 세대는 5.3명이 돼요. 그러니까 4세대 만에 인구가 2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엄청 심각하죠? 한국의 인구는 지금 5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바로 다음 세대는 1800만 명, 그 다음 세대는 700만 명, 그 다음 세대는 250만 명까지 줄어들어요.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인 걸 다들 아시겠죠?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출산율이랑 비슷하대요.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지도 않은데 전쟁 중인 나라와 비슷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갖고 싶은 옷이나 신발이 있다고 해봅시다. 정말 갖고 싶은 신발인데 정말 비싸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아껴야 해요. 그러면 옷이나 신발을 살까요? 안 사겠죠? 왜냐면 옷이나 신발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요. 예쁘고 비싼 옷이나 신발을 살 돈으로 밥을 먹는 게 더 낫겠죠? 저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이 상황과 같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가지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심지어는 시간도 많이 들죠. 그리고 옷이나 신발은 나중에 다시 중고로 팔 수도 있는데 아기는 그게 안 되죠. 오히려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경제는 세계적으로 좋지 않죠. 이렇게 돈도 없고 여유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지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결혼은 무조건 해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결혼을 하고 누구나 아이를 가지는 게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결혼을 안 하고 아이가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다 같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 자기가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아이한테 돈도 써야 해. 시간도 써야 해. 책임도 생겨. 여러 이유가 있죠. 그래서 더 이상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는 게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세 번째로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람들의 마인드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남들이 만들어둔 기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나이대에는 이거라고, 저 나이대에는 저거라고, 이렇게 몇 살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같은 공식이 있는 거예요. 더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중고등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좋은 대학교에 가서 영어 자격증도 따고 인턴도 하면서 스펙을 미리 쌓아야 한다. 그 스펙으로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취직해야 한다. 그리고 20대 후반 정도에서 30대 초반이 되면 집을 마련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20대 후반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20대 후반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30대가 돼도 집이 없는 사람도 무척이나 많을 거예요. 또 좋은 파트너를 찾지 못해서 결혼을 못한 사람들도 많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고 루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만약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진다고 해도 과연 아이가 행복할까? 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겠죠. 자기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더 살아야 하는데 아이는 과연 나와 다를까? 아이도 나와 똑같이 힘들고 불행하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겠죠. 결론적으로 한국의 출산율 0.75는 아주 심각해요. 지금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또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도 한국이래요.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해결하기 힘든 것도 맞아요. 그래도 저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의 출산율이 다시 올라갔으면 해요. 오늘은 한국의 심각한 출산율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한국의 출산율이 왜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또 쭈나 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